하는 방법은 첫 번째, 멈춰야 됩니다. 멈춰야 돼. 뭘요? 뭐든지. 몸도 멈춰야 되고 생각도 멈춰야 됩니다. 왜요? 정신이 없거든. 심지어 정신이 없는지조차 몰라요. 생각하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안 해도 되는 생각을 해. 그래서 지난 일을 자꾸 떠올린다든지 쓸데도 없는데 쓸데도 없어요. 그거 생각한다고 뭐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달라지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야. 그걸 그냥 못 놔서 자꾸 옛날 생각을 해. 또 앞날 생각을 자꾸 합니다. 오지도 않은 거. 오늘 일이나 신경 쓰면 될 거를 오늘을 매일 잘 살면 내일을 잘 살게 돼 있는 것인데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 모레, 1년 뒤, 10년 뒤 걱정을 한다고 잠을 못 이뤄. 그 쓸데없는 생각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 생각을 못 내려놓기 때문에 옛날 생각, 나중 생각한다고 쓸데없는 일에 감정과 체력을 소모하기 때문에 일단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멈출 줄을 몰라.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는 많이 들었겠지만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는 얘기 못 들었거든. 잘 들을 이유가 없어요. 누가 와서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는 사람 잘 없어. 내가 대단히 큰 사고를 치지 않는 이상. 그래서 불교 수행은 첫 번째로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5분 동안 앉아 있는 게 괜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멈추는 것을 해보는 것입니다. 멈춰본 적이 없어. 몸은 멈춰본 적이 있겠지. 이제 퇴근하고 집에 누워가지고 그때부터 반쯤 송장처럼 다음날 아침 일어날 때까지 그걸 멈춰 있잖아. 그죠? 생각은 자면서도 안 멈춰 있습니다. 꿈을 꾸고 내가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계속 팽팽 돌아가. 그래서 멈추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사실 관찰을 해야 돼요. 관찰을. 멈춘 다음에는 관찰을 해야 돼. 이게 다 뭔가 지금. 왜냐하면 우리는 다 놓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들을 전부 놓치고 있어. 조용히 가만히 있어 보면 안 들리는 게 들려요. 안 들리는 게. 그게 첫 번째야, 사실. 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듣고만 있어도 밖에 소리가 안 들리거든.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가만 앉아 있어 보면 별별 소리가 다 나요. 그러면 사실 이 순간에도 별별 소리가 다 나고 있다는 말이야. 근데 왜 정신 차리고 뭔가 행동을 할 때는 그런 소리가 안 들렸다가 멈춰서야 들리느냐. 평소에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일 저런 일을 한다고 그 모든 것을 다 놓치고 사는 것입니다. 밖에 소리만 해도 놓치고 사는데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는 얼마나 놓치고 사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잘 챙기고 있는가.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 생각이 왜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얘가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혼자 막 미쳐가지고 그때쯤 되면 정신병이야. 병원에 가야 돼요. 혼자서 막 괜히 이유도 없는데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막 이러는 게 아닙니다. 걱정을 한다거나 옛날 생각을 한다거나.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뭔가 원인이 있는 거야. 근데 그 원인은 깊이 집중하지 않는 이상 알아차리기가 힘들어요. 흙탕물 속에 뭐 감춰놓은 것 마냥 그냥 밖에서 봐가지고는 보이지가 않아.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왜 그렇잖아요. 사람이라고 다 똑같이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내한테 안 좋은 소리를 하면 똑같이 안 좋은 소리를 들어도 사람들이 똑같이 반응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성질이 나더라도 그 자리에서는 그냥 하고 넘겨. 뒤에 가서 욕할 수도 있지. 또 어떤 사람은 그걸 못 참아요. 또 화내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각각이야. 어떤 사람은 그냥 고함 지르고 욕한다고 해서 별로 대단히 화가 나지는 않아.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 사람이 화내고 욕하는 건 아닌데 그거는 내가 그 소리를 들으면 화가 날 때가 있어. 그러니까 화나는 포인트도 제각각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다 저마다 자기한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몰라. 왜 내가 그때 그런 식으로 그런 얘기나 그런 환경에서 그렇게 내가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자기 몸, 자기 생각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지를 몰라. 그냥 자동 반사처럼 나가요. 그래 놓고 저 사람이 잘못했잖아. 그럽니다. 이런 것은 깊이 내 자신을 관찰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이거든. 그래서 불교 수행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멈추는 것이고 관찰하는 거예요. 근데 토요법회를 포함해서 보림사 불자 여러분들께는 관찰하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내가.
왜냐하면 멈출 줄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 뭐든 순서가 있어요. 뭘 멈춰야 뭘 관찰을 하는 거지. 뭐가 금방 싹싹싹 지나가는데 그건 뭔지 내가 어떻게 알아맞출 거예요. 내가 카메라도 아니고. 일단 그래서 멈추는 것을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고 5분 동안 이게 앉아있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길을 들이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에 길을 들이는 거예요. 멈추는 어떤 예행 연습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중에 재미가 들리잖아요. 재미 들린 스님들이 있어. 여러분들은 이 수행을 잘 안 하시니까 모르는데 수행하는 스님들 중에 멈추는데 재미 들린 스님이 있습니다. 진짜 멈추는 게 익숙해지고 재미가 들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눈 감았다 떴는데 2시간 지나가 있어. 이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개념도 사실 이 몸 안에 그 배꼽시계라는 거 알아요? 밥 시간 되면 알아서 배고파. 그러니까 내가 꼭 시계가 없더라도 이 몸이 알아서 어떤 바이오 리듬이라든지 이런 걸 시간관념이 얘가 있단 말이에요. 동물적으로. 근데 그런 것조차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멈추게 되는 거야. 시간이 가는지 심지어 내가 어디에 앉아 있는지 내가 앉아 있다는 것조차 까먹어. 멈추는 데 집중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걸 우리식 표현으로 삼매라 그래. 거기에 재미가 들리면 계속 앉아 있더라고. 그것도 나름의 병이에요. 실제로 그 불교 부처님 말씀에 그것도 병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집착을 끊고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이걸 시작을 했는데 앉는데 재미가 들려가 또 앉는 것밖에 안 하고 우리가 가만 뭐 도라르방처럼 앉아 있으려고 수행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 근데 그 앉아 있는 그 아무것도 멈추는 게 그 재미가 붙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알 때가 있어요. 계속 움직이거나 생각하는 게 지긋지긋할 때가 있어. 생각이라는 걸 좀 안 하고 싶다. 머리통 속을 좀 싹 비우고 싶다. 이럴 때가 있단 말입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멈추는 연습을 좀 해보면 일상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하는 거랑 똑같아서 평소에 건강관리를 잘하고 하면 그 체력이 좋아지고 면역력도 길러져서 어떤 가벼운 병에 대한 어떤 면역력이 좀 생기잖아. 그죠? 감기도 쉽게 잘 안 걸리고. 이 머리통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잘 관리를 해줘야 쓸데없는 병에 안 걸려요. 현대인의 만성질환인 우울증이라든지 화병에 안 걸릴 수가 있다.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당연히 걸리는 것입니다. 이런 좀 토요법회 때 5분 동안 앉아있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꾸준히 하시면 큰 도움이 되는 줄을 아시고 그냥 할 일 없으면은 그 회사 점심시간이라도 아마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으세요. 그냥. 그러다 졸면 더 좋고 졸면 체력 회복도 되잖아. 그죠? 잠 못 자는 게 또 현대인의 병 중에 하나거든. 잠 못 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결국에는 물론 어떤 호르몬이라든지 신체적 영향도 있지만 정신적인 문제도 또 영향이 있습니다. 몸은 내가 뭐 몸에 한계가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어도 정신머리는 내 건데 내가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가만 앉아 있다가 조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내한테 좋은 일이에요. 집에 평소에 할 일 없으면 가만 앉아가 좀 졸고 그러세요. 나는 계속 졸아서 문제야. 난 너무 열심히 했는가. 계속 잠이 와요. 자도 졸려. 난 잠 못 자겠다는 사람 이해를 잘 못합니다. 자, 여하튼 서론은 끝났고요. 자, 오늘 나눠드린 요거. 우리 토요법회는 매번 이제 평소 하듯이 연불 많이 안 하고 천수경 이런 거 안 하고 요런 걸 읽고 시작을 하잖아. 그죠? 오늘은 제가 못 읽었습니다. 오늘 그 여러 가지 보림사 일이 있어요, 지금. 오늘부터 그 보림사 어린이 합창단이 시작을 했습니다. 집에 어린이들이 있어요. 좀 데리고 오셔서. 애들 이제 대구에 어린이 합창단, 그러니까 불교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합창단이 몇 개 있을 것 같습니까? 제로야, 제로. 없습니다. 그 대단한 대관음사도 없어요. 어린이 합창단이 없어. 어린이 법회는 뭐 몇 군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법회를 사실 하려다가 너무 무거운 것 같아. 애들 데리고 법회하고 뭐 사성제 팔 정도가 뭐 8살, 10살 먹은 애 귀에 들어가겠어요. 도움도 안 되고. 해서 막 노래나 부르자. 원래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면서부터 관에 들어갈 때까지 뭐 음주 가무는 다 좋아하잖아. 그죠? 애들이 음주는 법 때문에 못하지만 가무는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이 합창단이 이번 주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 밑에서 선생님이 하고 계시고 내가 그 인사말을 하고 온다고 조금 앞에 못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쉽지가 않아. 애들한테 뭔 인사를 해요, 내가? 그냥 안녕하고 왔는데 그렇습니다. 정말 힘들다. 그리고 토요 법회도 제가 조금 좀 폭을 좀 넓히고 싶어가지고 기존까지의 토요 법회는 우리 어떤 사실상 토요 법회를 가장한 직원 법회였습니다. 근데 토요 법회의 창립 목적이 사실은 직원 법회에 있는 것은 아니었고요. 젊은 불자들, 특히 절에 새로 오는 불자들을 위한 법회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분들이 이제 평소에 특히 여러분들 평일에는 이제 일하시고 이러니까 대체로 그렇잖아요. 젊은 층들이 다 평일엔 바쁘고 주말에 이렇게 한 번이라도 모일 수 있는 걸 만들려고 했는데 직원 법회로 돌아간 것인데 좀 이제 좀 성격을 바꿔가지고 제가 그동안 그 보림사 물론 활동도 열심히 했습니다만 그 대학생 불자들을 양성하기 위한 노력도 제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슬슬 조금이나마 성과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대학교에 이제 졸업하는 친구들이 하나둘씩 나오는데 그 친구들도 같이 토요법회에 동참을 해서 실제 본래의 어떤 창립 취지에 맞는 그런 토요법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주부터 대학생 친구들이 그래도 하나둘 와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또 처음 본다고 어디 직원이에요 이러지 말고 직원 아닙니다. 졸업한 대학생들이니까 그러려니 하십시오. 아무튼 오늘부터 뭔가 일이 많이 시작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아니 뭐 이 얘기하다가 자꾸 이 수타니파타를 읽고 있단 말입니다. 이 제목이 수타니파타라는 경전의 일부입니다. 일부. 이 내용이 아주 불교 부처님 법문의 근본인 동시에 여러분들이 읽었을 때 어떤 절에서 평소에 하는 반야심경이나 천수경처럼 뭔 소리지 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뭔가 이해가 될 만한 내용을 써놨습니다. 뭐 하나라도 좀 의미가 있는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있는 그런 걸 좀 하고 싶어서 제가 매번 토요법회 때마다 이걸 하고 있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렇게 물론 지금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아직 책이 다 완성이 안 돼가지고 오늘까지 인쇄를 했는데 이렇게 인쇄를 하면 나는 그래도 좀 볼 줄 알았어. 아무도 안 봐요. 그래서 좀 너무 아쉽다 해서 한 번만 읽고 끝나는 게 아니고 올해는 제가 요걸 이번 법회 때 뭐 읽었는가를 가지고 제가 추가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더 이 내용이 좀 와닿지 않을까 싶어서 올해는 이 수타니파타의 내용을 가지고 제가 법문을 할 생각입니다. 이 내용들 읽어보면 정말 좋은 내용들 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어렵지도 않아요.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앞장에 보면 빠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빠름. 이게 사실 원래 다 경전 제목이 있는데 이렇게 축약을 해서 갖고 온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제 수행에 관해서 묻는 거예요. 어떻게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915하고 실제로 이 수타니파타는 좀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다 그 넘버링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문장마다. 제가 붙인 게 아니고 실제로 이렇습니다. 915번에 보면 누가 와서 이제 부처님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수행에 대해서, 열반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수행과 열반에 대해서. 니르바나의 경지는 열반의 경지, 즉 궁극의 행복의 경지를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해집니까? 그리고 세 번째 줄에 수행자는 어떻게 해야만 이 세상에서 어느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니르바나, 그러니까 행복의 언덕으로 갈 수가 있습니까? 집착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긴다는 건 이 질문하는 사람이 이미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괴로움이 어디서 생기는가? 제가 여러 차례 항상 얘기를 합니다. 관심이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절대로 괴로움이 생기지 않아요.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만 괴로움이 생깁니다. 서정 스님이 오늘 어린이 합창단을 시작하는데 한 6명 왔다. 어린이들이. 그럼 여러분들은 기분이 어때요? 아무 기분은 안 들지. 그죠? 뭐요? 난 슬퍼요. 물론 애들이 요새 애들 자체가 많이 없어. 그리고 또 시작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서정 스님도 욕심이 있는 사람이라서 아무것도 하기는 싫지만 성과는 좋았으면 좋겠거든. 그래서 한 60명쯤 오면 그죠? 신날 것 같은데 6명 왔단 말이에요. 근데 저 나름의 성과로 봅니다. 시작이 6명이라는 건 난 나름 큰 성과라고 봐요.
아무튼 예. 왜 내가 느끼는 감정과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이 다르느냐? 관심의 정도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즉 집착하는 정도가 달라서 그래요. 여러분들은 보림사 어린이법에 관심이 없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나는 여기 그 관계자야. 그렇기 때문에 관심도가 여러분들보다 높을 수밖에 없죠. 더 높으신 분도 있어. 저 앞집 계시는 저 원장님 계시는데 거기는 관심도가 더 높으세요. 오늘 아침부터 막 나오셔갖고 막 온철을 디비고 다니시더라고. 그분은 이제 더 안 나오면 상심이 더 크실 수도 있겠죠. 아무튼 집착을 하기 때문에 괴롭다라는 걸 알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이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916번부터 이제 부처님이 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나는 지혜롭다라는 착각을 잘라버려라. 아주 좋은 법문 아닙니까? 말이 어렵지도 않고 현실적인 질문이야. 대체로 자기가 뭐 안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근데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내가 아는 것은 그냥 내 삶에서의 어떤 몇 가지 경험들일 뿐이야.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지도 않은 어떤 새로운 답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내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제3의 또 다른 선택지로서의 답이 존재할 수도 있는 건데 알량한 경험 몇 가지에 의지를 해가지고 거기에 집착하는 거예요. 내가 해봤다 이러면서 내가 안다, 내가 해봤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말을 들어주지를 않고 또 다른 대답을 인정하려고 하질 않아.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없애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현실적으로 괴로움을, 특히 사회생활하는 사람들이 괴로움을 없앨 수 있는 답 중에 하나입니다. 지혜롭다는 생각을 버려라. 내가 뭐 좀 안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버리기 힘들어요. 왜냐? 내가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확실해서 버리기가 너무 힘듭니다. 내가 겪어봤고 내가 그 답을 제출을 해본 사람인데 직접. 근데 이거를 내가 버려야 된다는 게 근데 이런 게 쌓이고 쌓이면 아집이 돼가지고 나이 들어서 꼰대 소리 듣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하려면 평소에 젊었을 때부터 해야 돼요. 젊은 시절부터 이게 내 몸에 익숙해져서 그 생각이 계속 유지가 돼야 나이 들어서도 뭔가 자기 주장만을 부리지 않고 현명하게 조언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른이 되는 것이지 뭐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가릴 거 없이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 지혜롭다는 착각을 잘라버려야 된다. 내적으로 일어나는 욕망을 모두 정복해버려야 된다. 욕망에 굴복하면 안 되겠죠. 욕망을 이겨내야 되고. 언제나 생각을 깊게 가져야 된다. 제일 중요한 대목입니다. 제일 중요한 대목이에요. 생각을 깊게 안 해요. 왜냐하면 머리 아프거든. 살면서 머리 아픈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사회생활하면서 일하는 것만 해도 골머리가 아픈데 하나하나 생각하는 것까지도 내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안 해. 쉽게 생각하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남이 얘기하는 거 듣는 거 좋아해요. 그러니까 내가 답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남의 답을 가지려고 그래. 그래서 요새 인기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유튜브에 보면 그 똑똑한 석박사 교수들 나와가지고 알짜배기로 자기 전공 엑기스만 얘기해 주는 거 있거든. 뭐 양자역학이란 무엇인가 뭐 한 10분 만에 얘기해 주는 거 있어. 이런 거 좋아해. 그리고 그 10분 들어놓고 아는 척하고 떠들고 다녀요. 이 양자역학 뭔 줄 아나? 이러면서.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냥 겉핥기 한 것인데. 근데 사람들이 점점 그런 거 좋아해요. 왜냐하면 내가 그런 거 공부하려면 시간과 노력, 이 정신 집중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몇 마디 듣고 나면은 그래도 아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근데 이게 어떤 그런 지식의 분야에만 그치는 게 아니고 옳고 그름 역시도 그렇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정의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도덕적인 인간의 삶인가에 대해서도 자기가 문제 하나를 놓고 깊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남의 얘기를 듣는 거야. 그래서 제일 조회수 높은 게 뭐고? 이러고 가지고 그거 듣고 앉아있는 건 그게 답이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보지 않은 걸 가지고 머릿속에 넣어놓고 다니니까 맞지 않는 퍼즐 조각을 들고 다니는 거랑 똑같습니다. 막 별별 군데 다 끼워 넣으면서 퍼즐이 잘못됐다 그래, 퍼즐이. 지가 잘못하고 있는 줄 모르고.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 수행자라고 할 것 같으면 항상 깊이 생각하고 쉽게 답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그게 쉬워지면 이제 나는 지혜롭다 하고 떠들고 다니게 되는 거예요. 917번. 안으로나 밖으로나 철저히 진리를 알도록 해야 된다.
생각을 깊이 해서 나온 결과가 진리겠죠. 그냥 지식으로서 얻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그로 하여 거만해져서는 결코 안 된다. 진리에 도달한 사람들은 그것이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뭐 좀 안다고 해서 꺼들먹거리지 말란 말입니다. 심지어 그게 부처님 법문일지라도. 뭐 아무리 지혜로운 얘기 뭐 이런 것 있을지라도 그런 거 어디 가서 자랑하라고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훌륭한 어떤 삶을 산다는 것은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나서 나와 남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그게 참된 어떤 일일 수가 있는데 뭐 좀 알았다고 잔소리 뭐 하고 다니고 꺼들먹거리고 다니고 이건 본래 취지에서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진리를 안다고 해서 그것도 꺼들먹거려서는 안 된다. 918번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거나 못하다거나 또는 다른 사람과 동등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뛰어나다거나 못하다거나 동등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보통 여기까지는 동의를 해. 뛰어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죠? 겸손해라는 말 아닙니까? 오만방자하지 말고 남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지 말고 겸손해라는 알겠는데 못하다거나도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할 수 있어. 왜냐하면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를 해가지고 아이고 나는 모질이야, 난 모자란 사람, 난 안 돼, 나는 답이 없는 인간이다 하고 질질 짜고 그래서 지한테 이득이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자기 비하하지 말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이해는 돼. 근데 남들과 동등하다고 생각지 마라는 이건 어떻게 보면 지금 21세기 현대 사회의 보편적 가치 중에 평등 아닙니까? 우리 모두 인류로서는 모두 동등하다 또는 생명체로서 동등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 동등하다고도 생각하지 말라고 할까요? 이유가 뭘까? 아예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하고 그냥. 남하고 같든지 높든지 낮든지 그냥 싹 다 하지 말라고. 남과 나를 엮어가지고 자꾸 계산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동등하면 뭐 어쩔 건데. 예? 동등해서 뭐 하자고. 뭐 동등하니까 뭐 니랑 내랑 그냥 뭐 친구 아이가 하면서 뭐 동양 사람이고 같은 직종에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패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동등하다는 생각 역시도 때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예 그냥 남들과 비교하는 것 자체를 좀 멀리 해야 돼. 예. 그런 뜻입니다. 또 사람들로부터 질문을 받을 때는 굳이 자신을 돋보이려고 애쓰지 마라. 특히 선배들이 이런 일이 많아요. 뭔가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이 대답을 잘 해줘야 그죠? 사실 상대방에 대한 생각은 별로 없어요. 대답을 잘 해줘야 망신을 안 당할 거 아닙니까? 내가 이 사람보다 먼저 시작했고 아는 것도 더 많고 지금 일하는데 경력도 더 많고 이런데 뭔가 이 사람이 나한테 해당 관련해서 질문을 했는데 대답을 못 해준다? 그러면 이 대답을 못 해주는 이유가 이 사람이 내가 나한테 뭔가 어떤 그런 지식을 바래서 묻는데 내가 대답을 못 해주면 이 사람이 상심할까 봐 막 그런 거 걱정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망신당할까 봐 걱정을 해. 이거는 아주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를 꾸미는 일이거든. 자기 자신에게 집착을 해서 그렇습니다. 나는 잘 보여야 돼. 나는 증명을 해야 돼. 나는 뭐 얼마나 어떤 이 사람보다 더 많이 알고 더 높은 위치에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 이런 식의 어떤 무의식의 기제가 있는 거예요.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 스위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나를 자꾸 그렇게 몰아가. 그리고 이런 대답을 못했을 때 자괴감을 느끼거나 물어본 놈 탓을 하거나 또는 환경 탓을 하거나 이래요. 이게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받을 때 자신을 돋보이려고 애쓰지 마라. 그냥 그 계산기처럼 얘기해 주면 됩니다. 아는 답이면 얘기해주고 모르는 답이면 모르겠는데 하고 그 옛날 중국에 큰 스님이 계셨습니다. 한둘이 아니었지. 근데 어떤 큰 스님이 있었냐면 그 스님 법명은 동산양계라고 했어요. 동산 스님이 계셨습니다. 동산 스님. 이 동산 스님이 어렸을 때 출가를 했어요. 그리고 보통 내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스님이 처음 출가를 해서 절에 처음 들어가서 뭐 배웠느냐. 예불 하는 것부터 배웠습니다. 이게 스님들은 기본이잖아. 그죠? 부처님께 예불 하는 거. 반야심경을 배웠어요. 그때 처음으로. 근데 이 동산 스님이 반야심경, 이제 동산 스님의 어떤 스승님이 이 동산 스님한테 반야심경 외워라 하고 본인 볼일 보러 가셨는데 한 10분 있다가 와가지고 찾아왔어요. 동산 스님이. 스님 하면서. 그래서 이 스님이 놀라서 물어봅니다. 다 외웠어? 동산 스님이 그래요. 아니요. 이랬습니다.
그럼 다 안 외웠는데 내를 왜 찾아왔노 지금? 동산 스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해가 안 돼서 찾아왔습니다. 이해가 안 돼서. 뭐가 이해가 안 돼서? 반야심경 내용에 보면 안입이 설신이가 없다 하는데, 그러니까 눈, 귀, 코, 혀가 없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반야심경. 눈과 귀와 코와 혀가 없다.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왔대요. 근데 이 스님이 깜짝 놀랍니다. 왜 놀랐느냐? 사실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이거든. 여러분들은 방금 얘기를 듣고 이해가 됩니까? 눈, 귀, 코, 혀가 없대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 눈이 없으면 뭐가 보일 것이며, 그죠? 얘기도 다 듣고 있는데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지금. 근데 반야심경은 절에 오는 사람 뭐 그냥 아무나 개나 소나 솔직히 다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안 물어본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냥 그런 건 줄 알아. 그냥 부처님 법문이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요. 근데 이 스님은, 이 동산 스님, 어린 동산 스님은 그냥 안 넘어간 거야. 이해가 안 되겠다고 찾아왔습니다, 솔직하게. 아니, 지금 보고 있는데 내 눈이 왜 없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이 스님. 내 눈이 왜 없습니까? 근데 이 스승님의 대응이 더 훌륭했습니다. 이 스승님이 뭐라고 할게요? 모르겠다 했습니다. 그걸 물어보는 놈이 네가 처음인데, 근데 나도 모르겠다. 스승이 모르겠다고 대답하기가 쉽지 않거든. 근데 이 스승님이 모르겠다고 얘기하면서 한 가지 더 해줬습니다. 내가 이거 아는 사람 안다. 너는 지금부터 짐을 챙겨가지고 내 밑에 있지 말고 너는 인재다. 너는 불교 인재다. 더 훌륭한 스님을 소개시켜 줄 테니까 그 스님 밑에 가서 배워라. 해서 이 동산 스님이 그 스승님을 바꿔가지고 큰 스승님을 만나서 답을 찾습니다. 답을 찾고 깨달음을 얻어서 큰 스님이 돼요. 근데 이 큰 스님이 되기까지에는 물론 잘 가르쳐준 훌륭한 스님이 계셨지만 그 앞에 맨 처음에 반야심경 내용을 모른다고 할 때 이 스승이 솔직하게 나도 모르겠다라고 대답해 줬으니까 이 큰 스님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때로는 스승이 모른다고 해서 인도해 줄 수 없는 건 아니에요. 내가 모르는 것도 잘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보다 잘 아는 사람 소개시켜주면 되잖아요. 내가 관련된 지식은 없지만 지금까지 활동하면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 많을 거 아닙니까? 물어보는 질문을 듣고 이거는 나도 잘 모르겠는데 내가 딴 데 가서 물어봐서 알아와 줄게. 아니면 네가 거 가서 물어볼래? 얘기가 이래 돼야지. 이걸 자기가 어떻게든 대답을 하려고 용을 쓰고 별별 삥삥 돌려가면서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나중에 알려줄게 챗 GPT 몰래 켜가지고 이게 맞는 거예요. 지가 아는 것만 얘기 또 해주고. 이거는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기 때문에 잘못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해주면 돼요. 아는 사람 알려주면 됩니다. 그것도 큰 스승이, 오히려 그게 진짜 큰 스승일 수 있습니다. 모른다고 대답할 수 있는 것도 아무나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받을 때는 굳이 돋보이려고 애쓰면 안 된다. 또 919번 안으로 가득 차도록 해라. 밖으로 편안을 구하지 마라. 안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은 침착해야 될 것도 거부해야 될 것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가 없다 이 말입니다. 920번 바다 저 깊은 곳에서는 파도가 일지 않듯이 그같이 수행자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욕망의 잔파도를 일으키지 마라. 안으로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빈 깡통이 항상 요란한 것이고 빈 것이 막 굴러다니고 하는 것이지 가득 차고 정말 근본부터 탄탄한 그런 존재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마치 잘 지어놓은 집이 지진과 각종 태풍과 이런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튼튼한 것처럼 안으로 항상 내 내면을 다지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어떤 결핍을 이걸 메꾸기 위해서 밖에서 치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걸로 치장을 해. 그러니까 정면 돌파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가방끈이 짧다든지 배움이 짧다든지 아니면 뭔가 자라온 환경이 좋지 않다든지 이러면 솔직하게 정면 돌파를 해가지고 그 문제를 직접 마주보고 해결해야 되는데 그걸 감추려고 막 밖에 걸 끌어와. 그래서 막 인맥을 자랑한다든지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물건들을 자랑한다든지 이런 사람들 치고 소갈매이가 없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왜냐하면 소갈매이가 있는 사람은 그럴 이유가 없어요. 막 내 거를 못 드러내가지고 안달날 이유가 없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방어 기제입니다. 내 안에 감춰져 있는 허름한 것이 드러날까봐 먼저부터 막
그 밖에다가 막 정신없이 막 차려놓는 거야. 안 들키려고. 내 소갈맹이를 안 들키려고. 어떻게 보면 불쌍한 일이에요. 누구인지 특별히 지칭하고 싶진 않지만 옛날에 그 모 연예인이 아주 안 좋은 사고를 쳐가지고 그 교도소 들어간 일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하는 일이 그렇더라고. 무슨 뭐 어디 사장 알고 어디 뭐 주변 인맥 자랑에 막 그냥 돈 뭐 이런 걸로 막 맨날 뭐 찍어가 올리고 결국에 소갈매기가 없는 인간 말종이었어. 결국 교도소에 갔어. 결국에는 숨길 수 없는 건데 마치 그 꿩 사냥꾼 만나면 대가리만 숨기면 지 몸이 다 숨어지는 줄 아는 것 마냥 자기 그 결핍이 결국에는 다 드러나게 돼 있는데 그걸 마주할 용기가 없어서 그냥 머리만 쳐박고 안 보이지 이러는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절에 다니는 사람은 불교 수행자라고 할 것 같으면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고 내면의 재산을 쌓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뭐 밖에서 뭐 찾고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920번의 어떤 그 문장이 정말 문학적이면서도 참 어떻게 보면 부처님 법문다운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바다 깊은 곳에서는 파도가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 마음 역시 똑같단 말입니다. 내면이 깊은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뭐 나에 대해서 평판을 까내리든 내 과거를 파헤쳐가지고 나를 뭐 드자비질을 하든 신경을 안 써. 뭐 사실인데 뭐 어떻게 합니까? 이러고 넘어가지. 내면이 단단한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바다 같은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항상 노력을 해야 된다. 몇 줄 읽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좋은 내용이 많아요. 그죠? 이걸 평소에 읽어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것도 집착이고 욕심이야. 그래서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놓고 가세요, 그냥. 그래서 근데 이게 제가 다음 달에는 꼭 책으로 완성을 해가지고 지금 한 반쯤 만들었어요. 책으로 완성을 해가지고 이제 이 인쇄물 말고 책으로 볼 수 있게 만들 테니까 좀 여유분 있게 인쇄를 하면 여러분들이 뭐 한 달 집에 가서 읽어볼 수도 있고 이럴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다음 시간에는 제가 준비를 잘 해서 결과물을 꼭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문 마치겠습니다. 마하반야바라미.